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0월 22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1일 도쿄에서 150명, 카나가와 88명, 사이타마 50명, 치바 49명, 오사카 82명, 홋카이도 22명, 오키나와 37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621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94,634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95,346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와 오사카에서 각각 2명, 히로시마, 오키나와, 카나가와에서 각각 1명, 총 7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687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700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50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 남녀 150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93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57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65명으로 전체의 약 43%, 40대에서 50대는 총 42명으로 약 28%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150명 중 가정 내 감염이 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13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8명, 직장 내 감염이 7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50대와 70대 남성 각각 1명, 총 2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24명, 입원 환자는 8명 증가한 99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9,335명, 누적 사망자 수는 439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첫 해외 방문을 마치고 방문지인 인도네시아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우선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반대한다라고 견제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이 제창하고 중국이 경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해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인도태평양판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반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을 포함한 오염수의 대응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방침을 정하지 않고 미룰 수는 없다. 되도록 빨리 정부로서 책임을 지고 처분 방법을 결정하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27일에 개최할 관계강요 회의에서 해양 방출 방침을 결정하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총리는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출로 발생하는 소문 피해 대책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양국 간 외교상 입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피하며 日中間サミットの日程などについては何ら決ま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承知はしていません。いずれにしろ日本企業の差し押さえ資産が現金化される、こうした事態になれば日韓関係にとっては極めて深刻な状況を招くので絶対に避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ています。このことはこれまでも繰り返し申し上げてきている通りであります。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피해야 하며 만약 현금화된다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이 올해 의장국을 맞은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의 불참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답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학술회의의 회원 6명을 임명 거부한 것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6人の推薦をしなかったという点について今後どのようにご説明をされていくのか。広い視野に立ってバランスの取れた活動を行っ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ことを、そういう意味から私自身は総合的、俯瞰的と申し上げております。国の予算を投じる機関として国民に理解される、このことが大事だと思います。 스가 총리가 말한 것은 학술회의의 근본적 방향에 대해서였습니다. 임명 거부의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이 없는 가운데 이날 자민당에서도 학술회의의 근본적 방향을 재검토하는 검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검토회에는 학술회의의 전 회장 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この学術会議については見直しとしなきゃならないという声もたくさんあったわけでして、そういう意味ではちょうどいいチャンスだと思っておりまして、 2시간 반에 걸친 회의에서는 학술회의가 낸 제언이나 예산의 근본적 방식 등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하였습니다. 전 회장들이 강조한 것은
학자가 독립해서 재연을 하는 기관이라는 중요성이었습니다. で独立で決める前提としてどういうメンバーがそれをやるのかということが独立して決めるということは極めて大事だということは申し上げました。 학술회의가 국가의 기관인 점과 회원이 국가 공무원인 점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회의 종료 후 시모무라 정조회장은 行政組織からではなくなるということは大きな選択肢になりうることだと思います。 PT を立ち上げてその会議体の在り方について議論することが組織を萎縮させるんじゃないかと。どういう点が萎縮されると思います？議論すること自体が萎縮というふうにはならないと思います。 자민당은 향후 경제계의 지식인들로부터 공청회 등을 진행하여 연내에는 재연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한편 자민당으로부터 이러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学術会議そのものの議論と、任命の議論、これは整理して議論するものだと思います。少なくとも、俯瞰的総合的な判断ですというだけで、済ますというのも乱暴ではないか。 오늘 회의에 출석한 요시카와 학술회의 전 회장은 정치가 주도하는 형태로 근본적 방식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政府とその学者が一緒に考えて組織を作るというのがやはり正しくないと思いますね。政府は科学者の言うことの助言を聞くと。しかし取り入れて政策にす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は全く政府の自由ですから、これはもっと全然別のものとして分けておいた方が正しいんだというのが国際的なアカデミーの在り方なんですね。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을 앞두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에 대한 대규모 수화물 검사 등의 실증 실험이 도쿄 빅사이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실증 실험을 위해 도쿄 고토구에 위치한 도쿄 빅사이트에서는 내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에 사용될 수화물 검색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실험에서는 실제로 담당하는 경비원들이 마스크나 페이스 실드를 착용하고 상대와 접촉 없이 체온 측정 등을 하며 수화물을 검사하는 절차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손목에 붙여 체온이 높아지면 색이 변하는 검은 실도 시험하였습니다. 참가자로부터는 바닥을 향했을 때 땀이 관객의 수화물에 떨어지지 않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더위 대책을 위해 한 개만 반입이 되는 페트병 음료는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장에서 실제로 한 모금 입에 머금게 됩니다. 21일까지 3일간 진행된 이 실증 실험에는 약 10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한편 산업능률대학 스포츠 매니지먼트 연구소는 7월 말 실시한 코로나 시대의 스포츠 관전의식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에 대해 84.8%가 현실적으로 내년 실시도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내년에 무사히 개최되길 바란다는 설문은 74.7%가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프로스포츠의 실시와 관객 유무에 대한 질문에는 74%가 자숙으로 경기가 열리지 않은 날은 재미없었다라고 답하였으며 66.6%는 종식되기까지 경기장 관람을 피하고 싶다. 45.9%는 관중을 넣은 시합 개시 타이밍은 빨랐다라고 답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위해 총무성은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카드 교환이 불필요한 2심의 보급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위해 타케다 총무상은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조율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총무성은 이 중에서도 2심의 추진을 포함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심은 계약자의 정보를 기록한 심카드 기능을 단말기에 내장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통신사 변경을 할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심카드를 바꾸기 위해 우편으로 보낼 필요가 있었으나 2심의 경우에는 즉시 회선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총무성은 심카드의 번잡한 절차가 통신사 변경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보고 2심을 보급시킴으로써 통신사 변경을 쉽게 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요금 인하로 이어지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총무성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을 이달 27일 정리할 전망이며 대형 통신사 각사의 이에 대한 대응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작년 부인인 안리 씨의 참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 법무상 카와이 카츠유키 피고가 새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카와이 카츠유키 피고와 부인인 안리 피고는 작년 참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현금을 건넨 선거 매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카츠유키 피고는 지난달 15일 변호인 전원을 해임하며 재판은 1개월 이상 중단되었으나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새로 선임된 변호인은 5명으로 해임된 4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이며 카츠유키 피고는 재차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IT 기업 등에서 만든 경제단체의 임원과 회담하였습니다. 니시무라 담당상은 21일 오후 라쿠텐의 미키타니 사장 등 IT 기업 등에서 만든 신경제연맹의 임원과 회담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가운데 니시무라 씨는 새해 첫 참배 등의 행사가 연초 3일에 집중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예를 들면 1월 11일 공휴일까지 연속 휴가 등을 검토하면 좋겠다라며 연말연시에 귀성이나 여행을 분산시키기 위해 연시 휴가를 늘리는 대응의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텔레워크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시대를 짊어지는 산업이 솔선해서 추진하기 바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키타니 사장은 감염 확대를 전환점으로 보고 규제 개혁 등을 뒷받침하겠다. 인프라 방식도 포함한 제안이나 논의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전 일본 공수 ANA는 노선 변경 등으로 비용 절감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수익이 부진한 ANA는 이번 달 직원 월급 삭감을 노조에 전달하는 등 비용 절감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하네다, 나리타, 칸사이, 츄부 이렇게 4개 공항에서 간편이나 중지 중인 국제선이 앞으로 수요가 회복하고 재개하는 경우는 하네다 공항을 우선시킬 방침으로 정하였습니다. 국제선은 다음 달에는 당초 75개 노선 5,400편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28개 노선 약 800편까지 간편을 결정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 하네다로 집약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나리타 공항 등 각지의 공항은 수요 동향을 보며 재개할 생각으로 관계기관과의 조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잉 777기 등 그룹 전체에서 보유한 300기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약 30기를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나리타 공항을 이착륙하는 편은 80% 감소 상태가 계속되는 등 각지의 공항에서 간편 및 정지 상태가 지속되며 지방경제로의 파장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JR 동일본은 내년 봄에 다이아 개정에 맞추어 주로 도심에서 교외로 향하는 17개 노선의 막차 시간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막차 시간을 앞당기려고 하는 것은 야마노테선이나 사이쿄선 등 17개 노선으로 주로 도심에서 교외로 향하는 최종 열차입니다. 야마노테선의 4선은 현재 오전 0시 51분에 이케부쿠로에서 출발하는 오오사키행이 최종 열차이지만 다이아 개정 후 20분 정도 앞당겨집니다. 앞당기는 폭이 가장 큰 것은 타카사키선의 신마에바시행으로 37분 정도 빨라집니다. 이는 선로의 보수 및 점검 등의 작업 시간을 늘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